임포트문 좀 볼게요. 임포트문 중에서 우리가 임포트한 것 중에서요. 매트릭 하위 모듈에 있는 함수 중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포트를 한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사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밑으로 오셔가지고요. 리포트라고 할까요? 잠시 리포트라고 할게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요.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넘기면 분류 리포트를 만들어 준대요. 분류 리포트를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1차원 어레이로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1차원 어레이로 전달을 하셔야 돼요. 2D면 안 돼요. 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 값은 우리 테스트를 가지고 할 거잖아요. y 테스트가 실제 값이에요.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 이게 예측 값이에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프린트를 해보시면 돼요. 리포트를 프린트 해보시면 되는데 브림, 도미란 뜻이죠. 스멜트, 빙어라는 뜻입니다.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리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F1 스코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요. accuracy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accuracy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옆에 support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브림, 도미라고 하는 어종이 11개가 있었고 스멜트, 빙어라고 하는 어종이 3개가 있었다. 개수예요. 개수고 테스트 셋에 11개 더하기 3개가 있으니까 14개가 있죠. 14개를 가지고서 정확도를 계산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정확도, accuracy 말고도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라고 하는 그 평가 지표들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침 전부 다 100%, 전부 다 1.0이에요. 자,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아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우선 이런 그래프를, 이런 그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테이블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로우 방향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 그러니까 진짜 브림이냐 스멜트냐라고 하는 실제 값. 액추얼 실제 값이고요. 컬럼 쪽은 예측 값이에요. 예측 값. 여긴 예측 값이에요. 자, 이진 분류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 이진 분류인 경우에는 0이다, 0이 아니다 하잖아요. 기다, 아니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빙어인지 빙어가 아닌지로 검사를 예측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빙어다, 빙어가 아니다. 빙어가 아닌 게 도미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만약에 코로나라 그러면 코로나다, 코로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검사를 해보면 실제 나는 코로나를 안 걸렸든지 코로나를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자,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돌렸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아니다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다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실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true. 포지티브라고 할게요. 여기를 포지티브. 여기는 다시 좀 쓸까요? 네.
실제 값이 아닌 거 네거티브. 실제 값인 거 포지티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검사 키트 같으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 네거티브, 코로나가 걸렸다 포지티브. 그런 내용이에요. 암이다 그러면 암이 아니다 네거티브, 실제 암이다 포지티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측값도 네거티브인 경우와 포지티브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제 네거티브인 거를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거니까 true 네거티브, 이거를 true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네거티브인 거를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것을 잘못 예측한 거잖아요. 예측이 틀렸어요. 예측이 틀렸으니까 false라고 얘기합니다. false. 예측이 틀렸다. 뭐라고 예측한 게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게 틀렸다. 그래서 false positive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요.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게 틀린 거예요. 실제가 포지티브인데 그거를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false. 뭐가 틀렸어요?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게 틀렸어요. 자, 여기는 포지티브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맞아요. 그렇죠? true positive예요. 자, 용어들 아시겠습니까? true negative,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자, 이 용어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용어들을 기억을 하셔야 지금 정리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평가 지표들이에요. 평가 지표들. 근데 평가 지표를 하기 전에 먼저 용어를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true negative. true negative. true negative는 우리말로 가짜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 음성. 이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진짜죠. 진짜 음성. 네, 진음성. 진짜 음성 줄여가지고 그냥 진음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진음성. 이거는 뭐냐면 실제 네거티브인 것을 실제 네거티브인 것을 실제 음성인 것을 실제 음성인 것을 음성으로 맞게 예측한 것. 맞게 예측하는 것을 true negative라고 얘기를 해요. true negative. 지금 이 표에 그려진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false negative. false negative. false negative는 이게 가짜 음성이에요. 줄여서 가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음성.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음성이에요. 실제 음성. 네거티브인 것을 양성이라고 포지티브라고 양성으로 틀리게 예측한 것. 을 false negative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false positive. 네.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게 잘못된 거예요. 요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positive. 요 순서대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true negative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네거티브인 것을 네거티브라고
맞게 예측한 거고요. false positive는 실제 네거티브인 것을 포지티브라고 틀리게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래서 false. 무엇이라고 예측한 게 positive라고 예측한 게 틀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가짜 양성이죠. 죄송합니다. 가짜 양성. 가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양성. false negative가 제가 false negative. false negative가 가짜 음성이에요. false negative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 양성인 거예요. 실제로는 포지티브인 것을 무엇이라고? 음성이라고. 네거티브라고 음성으로 틀리게 예측한 거를 false negativ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lse 틀렸다. 무엇이 틀렸다? negative라는 예측이 틀렸다. 그게 false negative예요. false negative.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true positive. true positive. 이거는 진짜 양성인 거죠. 진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양성. 이거는 실제로 양성인 거예요. 실제로 양성인 것을 포지티브 것을 양성으로 맞게 예측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true 예측이 맞았다죠. true 맞았다. 예측이 맞았다. 무엇이? positive라고 예측한 게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정말로 그 평가 지표예요. 분류의 평가 지표입니다. 첫 번째 평가 지표는 뭐냐면 정확도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정확도. 영어로는 accuracy라고 얘기합니다.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샘플들을 정확하게 분류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의 비율이에요. 전체 샘플에서 정답의 비율. 전체 샘플들 중 정답의 비율인 거예요. 정답 비율이에요. 정답 비율. 그럼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전체 샘플의 개수는 몇 개예요? 여기에 샘플 개수가 있겠죠. true negative도 샘플 개수가 있겠고 false positive에도 샘플들이 있을 거고 false negative에도 샘플들이 있을 거고 true positive에도 샘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중에서 정답은 어디와 어디가 정답이에요? 얘가 정답이죠.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고 맞춘 거니까 얘도 정답이죠.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맞춘 거니까 얘도 정답이죠. 그렇죠? 그럼 정확도는 true 네거티브 더하기 true 포지티브가 전체 정답이에요. 전체 정답이에요. 그죠? 근데 전체 샘플은 true 네거티브도 있고 false 포지티브도 있고 false 네거티브도 있고 true 포지티브도 있죠. 이게 정확도예요. 아까 우리 도미와 빙어를 보면 보면은요. 11개 맞췄고요. 0개가 틀렸고요. 0개 틀렸고 3개 맞췄어요. 그죠? 그럼 전체 샘플은 몇 개예요? 전체 샘플은 11개 더하기 0개 더하기 0개 더하기 3개.
이게 전체 샘플이고요. 맞은 개수는 11개 더하기 3개죠.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계산했었던 정확도의 개념이죠. 전체 샘플들 중에서 추로 맞은 것들, 맞게 예측한 것들의 비율이에요. 자, 이거를 정확도라고 하고요. 이걸 정확도라고 하고, 클래시피케 그 분류 리포트를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면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프리시전을 우리말로 옮기면 정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밀도. 프리시전. 정밀도는 뭐냐면 양성 예측의 정답 비율이에요. 양성 예측들 중 정답 비율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양성으로 양성, 그러니까 포지티브죠. 양성으로 예측한 샘플들 중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이에요. 양성 예측 정답 비율이란 얘기는 양성으로 예측한 샘플들 중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 자, 이거 공식으로 쓰면은요. 양성 예측은 뭐예요? 여기가 양성으로 예측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 컬럼을 보시면 이쪽 컬럼이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양성으로 예측한 샘플은 요거 2개예요. 그 중에 정답은 TP예요. 그죠? true positive가 몇 퍼센트냐예요. true positive가 몇 퍼센트냐인데 분모를 누구로 하는 거냐면 false positive 더하기 true positive예요.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는 맞게 예측한 것도 있고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에는 틀리게 예측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샘플들 중에서 정답, 맞게 예측한 것의 비율. 이게 정밀도예요. 정밀도. 재현율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재현율. 리콜입니다. 리콜. 재현율은 뭐냐면 양성 예측이 아니라 실제 양성 샘플. 실제 양성 샘플들 중 정답 비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 양성인 것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샘플들 중에서 정확하게 맞게 예측한 비율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양성인 녀석들은 이렇게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그죠? 실제로 양성을 맞게 양성이라고 예측한 녀석도 있을 거고 실제 양성을 틀리게 예측했으면 뭐예요? 네거티브라고 예측했겠죠. 맞아요? 실제 양성인 것을 맞게 예측했으면 true라고 예측했을 거고 틀리게 예측했으면 네거티브라고 예측했겠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가. 그래서 정밀도는 리콜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true positive를 무엇으로 나눠주는 거냐면 false negative 플러스 true positive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재현율이에요. 재현율.
그러면 F1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 F1 스코어.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에요.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예요. 조합 평균을 설명을 하면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를 조합 평균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밀도가 있죠. 프리시전이라 P라고만 할게요. 정밀도의 이거는 다른 색깔로 할까요? 정밀도의 역수를 취해요. P분의 1이 역수잖아요. 그 다음에 재현율의 역수를 취해요.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역수와 역수를 더하고 그거를 2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평균이죠. 숫자 두 개가 있고 역수가 있고 P분의 1 더하기 R분의 1 이거를 2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역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역수를 취해주니까 2가 여기로 올라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2 나누기 분자에 2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1 나누기 프리시전 더하기 1 나누기 리콜. 정밀도의 역수 더하기 리콜의 역수 나누기 2. 그거에 다시 역수. 이게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정의라고 생각을 하세요. F1 스코어는. 자, 이렇게 네 개가 그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평가 지표들입니다.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그래서 이 공식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용어들을 아셔야 돼요. 진음성, 가양성, 가음성, 진양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테이블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이블. 네거티브를 맞췄다. 트루 네거티브. 폴스라고 예측한 게 틀렸다. 폴스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게 틀렸다. 폴스 포지티브. 포지티브를 맞췄다. 트루 포지티브. 정확도는 전체 샘플들 중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트루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정답의 비율이에요. 정답의 비율. 정밀도와 재현율은 둘 다 정답의 비율이에요. 정답의 비율인데 무엇의 정답의 비율이냐면 양성 예측들 중에서 정답 비율은 정밀도라고 하는 거고요. 얼마나 정밀하게 예측하냐 이거죠. 얼마나 정밀하게 예측하냐. 재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성인 것들을 어떤 재현 비율로 얼마의 비율로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느냐 인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밀도와 재현율이 되게 헷갈리기 쉬워요. 정밀도와 재현율.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네, 저도 가끔씩 헷갈리는데 네, 양성 예측들 중에 정답 비율이냐 아니면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정답 비율이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보시는 게 재현율,
분홍색으로 보시고 계신 게 정밀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요 테이블 그려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트루 네거티브가 되는 거고요. 폴스 포지티브가 되는 거고, 폴스 네거티브가 되는 거고, 트루 포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을 계산할 수, 각각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매크로 에버리지,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크로 프리시전이냐, 웨이티드 프리시전이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크로 리콜이냐, 웨이티드 리콜이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요. 그 샘플들에게 가중치를 주지 않은 거예요. 즉 뭐 지금 여기는 도미는 11개밖에 없고 스멜트는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율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비율이 서로 다른데 비율이 서로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매크로고요. 그 비율이 서로 다르니까 도미와 스멜트의 그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비율이 다른 경우에 가중치를 주고서 리콜과 정밀도와 재현율을 다르게 계산하겠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이라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틀리게 예측한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틀리게 예측한 게 없기 때문에 프리시전이나 리콜이 뭐 다르게 계산될 소지는 없습니다. 네, 이 평가 지표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거 기억 안 하셔도요. 기억 안 하셔도 함수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모듈에 만들어져 있냐면 매트릭이라고 하는 모듈에 만들어져 있어요. 네, 서포트는 개수예요. 아까 설명드렸었죠. 제일 처음에 그 분류 리포트를 할 때 도미가 11개가 있고 스멜트가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합쳐서 전부 몇 개 있다? 14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개체수, 샘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제일 위쪽에서 임포트를 하진 않았었지만 from scikit-learn.matrix에 보시면 전부 다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임포트 accuracy 볼까요? accuracy score라고 하는 게 있죠. precision score라고 하는 게 있죠. recall score라고 하는 게 있죠. F1 score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함수들이 전부 다 무엇을 하는 함수들이냐면 정확도를 계산해주는 함수, precision, 정밀도를 계산해주는 함수, recall, 재현율을 계산해주는 함수, F1 스코어를 계산해주는 함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확도 계산할 때 실제값, 예측값 몇 개가 맞았느냐 하고 평균 계산했었죠. 간단하니까 그냥 그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그렇게 계산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냥 알아서 실제값과 예측값만 주면 알아서 계산해주는 함수가 바로 accuracy scor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F1 score. 이왕 나온 거 이거 위쪽에 임포트해서 할게요. 임포트 우리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에다가 여기 매트릭 컴퓨전 매트릭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할게요. from scikit-learn matrix import accuracy score,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F1 score.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따가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뭔가 틀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 그때 애큐리시 스코어, 프리시전 스코어, 리콜 스코어,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다 계산을 해볼게요. F 통계량하고는 좀 달라요. R에서 F 밸류라고 하는 거는 F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F 스코어는 아니에요. 조금 다른 게. 되셨죠? 자, 자, 이번에는 어떤 샘플링을 하고 결과를 비교를 해볼 거냐면요.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걸 해볼 거예요.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셋에서 각 클래스의 비율이 훈련셋과 테스트 셋에서 일정하게 유지 같게 훈련셋과 테스트 셋에서 같게 유지가 되도록 샘플링 하는 방법을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도미가 35개가 있었고요. 35개가 있었고 빙어가 1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49개 중에서 도미의 비율은 35고요. 빙어의 비율은 14 나누기 49예요. 그럼 이 비율을 계산해 보면 몇 대 몇인지 나오겠죠. 이게 대략 한 0.7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략 0.3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훈련 셋에서도 도미가 70%가 나와야 되는 거고 빙어가 30%가 나와야 되는 거고. 테스트 셋에서도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7대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출을 하는 게 무슨 추출 방법이다? stratified sampling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를 보시면은요.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는 트레인 셋에서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68%와 31%였었고요. 테스트 셋에서는 78%와 21%였어요. 조금 다르죠. 그죠? 네. 한 1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비슷하게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셋에서도 7대 3, 테스트 셋에서도 7대 3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추출 방법이다? stratified 추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트레인 셋 만들어야 되고요. 테스트 셋 만들어야 돼요. 트레인 타겟 만들어야 되고요. 테스트 타겟 만드셔야 됩니다. 순서는 이런 순서로 쓴 거예요. 훈련, 특성, 테스트, 특성, 훈련, 타겟, 테스트, 타겟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셋 데이터, 테스트 셋 데이터, 훈련 셋 레이블들, 테스트 셋 레이블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자,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전체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전체 데이터는 x하고 y에 있잖아요. 그죠? x하고 y에 있고, 자, 여기서는 제가 이번에는 테스트 사이즈로 할게요. 테스트 사이즈. 테스트 사이즈를 0.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stratif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y라고 줄게요. y.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andom state를 42라고 할게요. 자, 이 두 개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고요. 실행되셨습니까? 실행되셨으면 쉐입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xtrain shape, xtest shape 확인해 보시면 34개, 2개, 15개, 2개. 전체 샘플이 34 더하기 15이니까 49개. 맞죠? 그리고 특성은 2개씩이죠. weight와 length 두 개죠. 그러니까 맞단 말이에요. y train의 shape와 y test의 shape도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시면 훈련 레이블 34개 있고요. 테스트 레이블 15개가 있어요. 여기에 도미와 빙어가 섞여 있고요. 여기도 도미와 빙어가 섞여 있어요. 자, 일단 모양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고 이제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의 비율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에서 도미와 빙어의 비율을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numpy.unique 훈련 레이블은 ytrain이잖아요. 이게 훈련 레이블. 그리고 개수까지 알면 좋겠죠. return count true. 자, 비율 계산해 볼까요? 24개, 10개 있단 말이에요. 24개, 10개. 불임의 비율은 얼마예요? 24를 뭘로 나눠주시면 전체 34개로 나눠주시면 되죠. 이게 불임. 스멜트, 빙어는 10개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34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비율이 7대 3. 7대 3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체 49개의 샘플이 있었는데 49개 중에서 35개가 불임. 이게 대략 0.7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도미는 전체 49개 중에서 몇 개? 14개가 있다 그랬죠. 요거 대략 계산하면 0.3 정도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훈련 세트가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훈련 세트가 7대 3이 됐단 말이에요. 테스트 셋 볼까요? np.unique라고 하시면 되죠. np.unique y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y 테스트 그리고 return count 여기를 true라고 하시면 되죠. 볼까요? 자, 비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11개와 4개라고 나왔어요. 11개와 4개는 전체 15개잖아요. 15개 중에 11개. 그 다음에 15개 중에 4개란 뜻이죠. 비율 계산해 보세요. 73, 0.26.
반올림에서 0.3 정도 였잖아요. 그죠? 어때요? 거의 비슷하게. 훈련셋에서 도미와 빙어, 스멜트의 비율. 순서대로 도미의 비율, 빙어의 비율. 순서대로 도미의 비율, 빙어의 비율이 7대3, 7대3 비슷하죠. 이해되십니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같은 비율로 맞춰서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되셨죠? 확인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위쪽에 가서 요 파라미터들 설명을 드릴게요. 파라미터를 설명을 먼저 드리면 X, Y는 아시겠죠? 이거는 데이터와 레이블. 항상 데이터와 레이블을 주셔야 데이터를 훈련과 테스트,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할 수가 있고 레이블도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건 정리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스트 사이즈. 우리가 지금까지는 트레인 사이즈를 설정했었는데 테스트 사이즈를 설정하셔도 돼요. 트레인 사이즈나 테스트 사이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테스트 사이즈는 테스트 셋의 크기예요. 테스트 셋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이때에는 정수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의 샘플 개수가 몇 개냐? 테스트 셋에서 샘플 개수가 몇 개냐? 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에서 1 사이의 실수이면 0에서 1 사이에 밑으로 좀 내릴게요. 0에서 1 사이의 실수이면 테스트 셋의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전체 샘플들 중에서 0.3, 30%를 뭘로 만들겠다? 테스트 셋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를 14개라고 주면 테스트 셋의 개수를 몇 개로 하겠다? 14개로 하겠다. 테스트 셋의 샘플을 14개로 하겠다. 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0.3이라고 하면 테스트 셋의 비율을 전체 샘플 중에서 0.3, 30%를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트레인 사이즈도 마찬가지. 트레인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도 마찬가지인데 트레인 사이즈가 정수이면 이거는 훈련셋의 크기예요. 훈련셋의 샘플 개수를 의미를 해요. 트레인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인 사이즈도요. 0과 1 사이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실수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0.0, 1.0. 0은 정수죠. 0.0은 실수예요. 1은 정수예요. 1.0은 실수예요. 자, 만약에 여기를 1이라고 주면 이거 무슨 얘기죠? 테스트 셋을 100% 사용하라는 얘기일까요? 테스트 셋의 샘플 개수를 하나를 사용하라는 얘기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제가 테스트 셋에 1이라고 줬어요. 1이라고. 테스트 셋의 샘플 개수가 1개일까요? 테스트 셋을 100% 사용하라는 얘기일까요? 전체 샘플의 100%를 테스트로 사용하라는 얘기일까요? 1개예요. 정수니까. 이건 정수죠. 정수기 때문에 샘플을 1개만 사용해라 이거. 1개만.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 1개만 테스트 셋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99개는 트레인 셋에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를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실수예요. 실수. 실수기 때문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전부 다 테스트 셋으로 하고 트레인 셋은 하나도 없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네. 정수냐 실수냐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트레인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인 사이즈를 정수로 주면 훈련 셋의 샘플 개수고요. 0과 1 사이에 실수로 전달하면 실수이면 전체 샘플 중 훈련 셋의 비율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전달하면 돼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호출할 때는 테스트 사이즈나 트레인 사이즈 둘 중에 하나만 전달하시면 돼요. 테스트 사이즈를 0.3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인 사이즈는 0.7이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트레인 사이즈를 0.7로 하겠다. 그러면 테스트 사이즈는 0.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사이즈만 전달을 하거나 트레인 사이즈 하나만 전달을 하거나 둘 다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테스트 사이즈를 몇 %로 할 거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통은. 근데 우리는 위에서 계속 훈련 셋을 몇 개로 할 거냐 35개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스트래티파이. 스트래티파이는 의미가 뭐냐면 어느 배열에 있는 클래스의 비율대로 맞출 거냐. 그러니까 층화 추출의 기준이 되는 클래스의 비율, 각 클래스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각 클래스의 비율을 알 수 있는 어레이 1차원 어레이인 거예요. 어레이를 주셔야 됩니다. 어레이. 자, 제가 여기 y를 줬어요. y는 뭐예요? y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y는 우리가 오전에 만들었던 거 생각해 보면 브림, 도미 이렇게 하고 밑에 가서 빙어 이렇게 있었던 1차원 배열이잖아요. 1D 배열이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이 1차원 배열을 주면 여기에 도미가 몇 %인지 빙어가 몇 %인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미가 몇 %인지 빙어가 몇 %인지 그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어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 어레이를 주면 여기에 있는 비율에 맞춰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무엇을 전달해 주면 되냐면 얘 전체를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전체 데이터셋을 여기다 넘겨주면 전체 데이터셋에 있는 비율을 유지하면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준 거냐면 Y라고 준 거예요. Y. 이해되십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